밤에 피는 장미 세계유산 리장 예시가제 올드타운 오브 엘. 본 영상은 큐레이터 심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네스코와 유산의 내용을 정리하여 참고하였으며 현지에서 느낀 점들을 영상과 글로 보여드립니다. 리장 예시가진 리장 고성은 중국 윈난성 남서부의 해발 2400m에 있는 리장 평야에 위치한다. 지형적으로 평탄하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지역을 상업의 중심지 및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었다. 북서쪽에 있는 옥룡설산은 리장 평야에 물을 공급하여 리장을 관통하는 흑룡 연못에 물을 공급하는 강과 샘물의 원천이며 연결된 수로는 운하와 수로망을 통해 도시의 곳곳으로 물을 전달한다. 리장 예시가지는 오래된 마을 형태가 잘 남아있는데 이곳의 건축물은 수세기에 걸친 여러 문화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복잡하고도 독창적인 예급 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남송 후반인 13세기 지배층인 무실가의 조상들이 스산맥을 넘어 리장으로 이전해왔고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집들을 짓기 시작했다. 1250년대 아종족의 알리앙이 원나라의 세족 쿠빌라이에게 항복한 후 다해창으로 불린 현재 리장 지역은 일대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1382년부터는 명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리장 준민군현이 설치되었다. 1724년 첫 외부 지방관이 진홍산 끝자락에 군현 사무실, 군 막사, 교육시설들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1770년에는 리장은 리장 준민군현의 일부로 창설되었다. 리장 예시가지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뻗은 산비탈 위에서 강을 마주보고 있다. 북쪽은 상업지역이며 사방가로 불려지는 대로가 마을의 주요 도로인데 전통적으로 윈난성 북서부의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였다. 복잡한 수로 체계 때문에 리장에는 형태가 각기 다른 354개의 다리가 있다. 이것이 리장을 다리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유다. 리장 예시가지의 형태는 화려하게 지장하는 나시족이라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한다. 나시족은 한족과 장족의 건축 양식을 받아들여 독특하게 발전시켰으며 목구조로 된 집은 대부분 2층 집이다. 1층은 점토로 만들고 2층에는 매우 화려한 장식으로 벽을 세웠다. 돌로 된 기초 위에 벽을 세웠는데 벽의 외장은 석회로 되어 있고 라임으로 광을 냈으며 각 모서리에는 종종 벽 돌판을 댔다. 지붕은 기와로 올렸으며 바깥으로는 복도나 베란다가 있다. 집들의 장식은 매우 흥미로운데 특히 대문의 아치 형태, 차단벽, 외부 복도, 대문과 창문들, 야외 정원, 지붕 들보들의 눈길이 간다. 나무로 된 부재에는 지역 문화 요소인 시, 악기, 꽃, 새 등이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여러 형태의 멋진 대문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다. 옥천이라고도 알려진 흑룡담 공원 안에 있는 건축 구조물들은 명청시대로 거슬러 간다. 가장 유명한 오곡루는 1601년에 폭국사로부터 일부를 옮겨와 만든 것으로 윈난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리장의 예시가지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이 스촨, 윈난, 티베트 사이의 무역을 위한 중요한 상품 유통 중심지였으며 남쪽의 실크로드가 고대의 차마고도를 연결하는 곳이다. 또한 나시족, 한족, 티베트족, 바이족 등 다양한 민족 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리장 고성을 중심으로 지난 800년 동안 지속된 문화 및 기술을 교류는 특정 지역 건축, 예술, 도시계획 및 경관, 사회생활, 관습, 예술 및 공예 및 한, 바이, 티베트 및 기타 소수 민족의 정수를 통합하는 문화적 특징을 낳았으며 특히 나시족의 특징이 잘 반영된 유산이다. 기준사 리장 고시가지의 세 부분인 흑룡담을 포함한 다양 고시가지 104. 주택군, 수호주택군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산과 수원의 지형이 나시족, 한족, 바이족, 티베트족의 주거 전통을 결합한 뛰어난 정착지를 형성한다. 기준호 리장 고시가는 산, 강, 나무, 건축물을 통합하여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 인간 거주지를 조성했다. 북쪽의 보호막인 평야와 동쪽과 남쪽의 평야까지 이어지는 산으로 고시가지는 기하학적 관계와 생태적 배치가 인상적이다. 두 갈래의 수계는 눈 덮인 산에서 시작하여 마을과 농지를 통과한다. 흑룡담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물과 샘은 완전한 수계를 구성하여 마을의 화재 예방, 일상생활 및 생산 수요를 충족시킨다. 물은 고시가지의 독특한 건축 양식, 도시 배치 및 경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심가와 작은 골목이 운하로 향하고 일부 건물과 수많은 다리가 운하를 가로질러 건설되기 때문이다. 한편 리장 예시가지는 유명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 마을이다. 1부는 여기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리장의 옛 마을에 대한 설명이었고 2부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호텔이다. 아침을 먹는다. 한국에서 가져간 컵라면과 흰죽, 계란 후라이, 중국 소세지, 토마토, 오이와 과일 샐러드를 먹는다. 해외에서는 컵라면과 함께라면 어느 자리나 만찬석이다. 호텔에서 보이는 옥룡설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 그런지 신기하다. 절경은 절경이다. 옥룡설산이 보이는 공원이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들렸다. 차마고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다. 소와 말들이 등에 짐을 가득 태우고 가는데 아마 저 짐이 모두 차가 아닐까? 드디어 리장 고성 예시가지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저 거대한 수차가 우리 일행을 반겨준다. 깔끔하긴 한데 좀 인위적으로 정비된 모습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인 듯하다. 니시족 전통 복장을 한 분들이 보인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비석이 시선을 끌면서 경관을 가린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중국은 정말 다 크다. 돌로 만든 안내판이다. 곳곳에 세계유산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내판을 돌로 만드는 일은 매우 드문데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고치기도 쉽지 않고. 물론 이런 안내판도 있다. 자주 바뀔 만한 내용의 안내판인 듯. 드디어 이 물을 만난다. 옥룡설산에서 내려온다는 물. 그 물이 곳곳으로 흘러서 이 마을을 다리의 도시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안내판 정말 많다. 이거 다 중복인 듯. 마을에서 보이는 옥룡설산. 쓰레기통이 나무로 제작되어 있다. 분리수거한다. 골목길의 모습이다.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좋다. 대로변은 번화하다. 중국 사람들도 여행을 참 많이 다닌다. 우리와는 결이 조금 틀리지만 중국에도 멋쟁이들이 많다. 관광 안내소. 낮의 모습은 이렇다. 이곳들이 밤이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된다. 하천으로 흐르는 물과 중국의 전통 건축이 잘 어울린다. 조경 관리도 잘 되고 있다. 말끔하게 정비된 모습이다.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밤에 가보니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었더라. 이따가 이 동네의 변신을 보여드리겠다. 기둥 하부가 뚫려있다. 아마도 기둥을 받치고 있는 부분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리라. 우리나라에는 없는 구조다. 벽돌로 만든 벽체가 드러나 있다. 이 지역의 전통 건축의 단면이 보여서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일시가지의 경관이 잘 보이는 곳이 있어서 봤더니 이런 곳이었다. 신기한 의자가 있어서 앉아보았는데 의자가 부서질까봐 걱정했으나 별일은 없었다. 산을 계속 오르니 이런 곳이 나왔다. 입장료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들어가 보기로 했다. 영어로 더 라이언 힐왕 구퍼빌리언 시닉스 파티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다. 사자산이라고 하는데 언덕에 윤곽이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사자산에 오르면 망고각이라는 곳이 나오고 경치가 좋은 다층 누각인 왕고정이 있다. 왕고정은 영혼의 정자를 의미한다. 왕고정을 오르면 옥룡설산. 리장 예시가지. 남쪽에 그림 같은 전원 마을, 서쪽에 신시가지를 볼 수 있다. 왕고정은 5층 목조 구조이고 높이 33m로 리장 나시족 자치연의 원래각 민족 33만 명을 상징한다. 16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둥의 높이는 22m이다. 16개의 기둥을 사용하는 것은 나시 동바 상형 문자에서 획기적인 7자매와 9형제의 전설을 반영하며 이는 나시족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한다. 22m의 높이는 좋은 것은 짝을 지어야 한다는 속담과 두 날을 상서로운 날로 정하는 결혼 풍습을 반영한 것이다. 다시 시내로 내려왔다. 마니차가 보이는 사원이 나왔다. 마니차는 불교에서 쓰는 법구 중 하나이다.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사용된다. 문맹률이 높던 시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원통에 불경을 넣어놓고 진원이나 기도를 하면서 이를 한번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혹은 육자 진원을 한번 외운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긴다고 한다. 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나 교파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도 한다. 주로 밀교 계통의 불교 종파에서 많이 사용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티베트나 몽골 등 티베트 불교나 밀교가 성한 지역에서 흔히 쓰인다. 한국의 사원에서는 만이륜과 관련된 정보나 실물은 거의 볼 수가 없다. 다만 윤장대라고 해서 만이륜과 비슷한 물건이 있다. 다만 윤장대는 겉에 범어 진원이 아니라 안에 불경을 넣었는데 한번 돌리면 안에 있는 불경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긴다고 한다. 한국 불교에선 윤장대 전통마저도 끊긴 지 오래되었고 용문사 윤장대만 유일한 유물로 남아 전하였는데 2000년대 들어 용문산 윤장대를 모범으로 삼아 몇몇 사찰들이 따라 만들어 설치하였다. 만이륜 실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종단은 국내에는 밀교를 표방하는 종단이 진각종, 진원종, 성지종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장대가 만이륜, 즉 마니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받아들인 문화를 거의 병적으로 부정하는데 이 마니차 역시 강하게 부정당하고 있다. 참고로 파주의 음원지와 양주 회암사지에도 윤장대 혹은 마니차의 흔적으로 보이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리장에 홍군 장정 여강지휘부 기념관이 있어서 가보았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홍군의 장정은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중국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 370일에 거쳐 12,500의 거리를 걸어서 예난으로 탈출한 사건이다. 대서천 또는 대장정이라고도 한다. 군사적으로는 패주였지만 중국 전역에 걸쳐 홍군의 이념을 알리고 중요 핵심 지도자급 인물들이 생존했으며 홍군의 전략, 전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었기에 중국 공산당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장정을 통해 홍군의 전략인 게릴라전이 발전했고 마오쩌둥이 핵심 지도자로 등극하였다. 전시관에는 대장정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영상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뭐랄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기념관 같은 분위기? 옛 고택을 활용한 기념관이라 건축적인 요소도 흥미로웠다. 이번에는 흑룡당 공원을 둘러보려 한다.
공원 입구에 나시 동파문화박물관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다. 중국어 이름은 동파문화박물관이다. 1984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원래 윈난성 최초의 국가급 박물관인 리장 박물관으로 명명되었으며 1999년에 이름이 변경되었다. 현재 박물관은 1만 2천 개 이상의 문화 유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중 2,500개는 전통적인 나시족 소수민족 문화의 물건과 자료이다. 박물관은 나시족의 신비한 동파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시족의 상형 문자의 동파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형 문자 중 하나이며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상형 문자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 1,500개의 그래픽과 텍스트가 있으며 글씨 형태와 구조가 아름답다. 2만 개 이상의 동파교 경전은 철학, 역사, 종교, 의학, 예술에 관한 내용으로 동파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경전은 나시족의 백과사전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언어의 번역본도 17개 국가 및 지역의 박물관과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리장의 동파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듯하다. 동파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근처에 있는 동파만 신원도 잠시 들려야겠다. 동파만 신원도 리장 인근에 있다. 옥령설산 근처 위펑사 옆에 위치한다. 초습지 위에 세워졌으며 정문에 세워진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은 옥령설산의 주범과 축을 이루고 있다. 3개의 대형 법장에는 길이 240m 폭, 6m의 선투루, 2개의 선먼, 3개의 둥바지 존신 등이 차례로 늘어서 있다. 중심축은 왼쪽을 신역, 오른쪽을 기역으로 나눈다. 300여 개의 자연신, 호법신, 가축신, 각종 풍류기 등 거대한 목조상이 세워져 있다. 손님은 별로 없지만 시간에 맞춰서 민속춤 공연을 한다. 잠깐 구경하겠다. 우리 일행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다. 난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저런 건 잘 못한다. 이제 흑룡담 공원으로 간다. 흑룡담은 건룡 2년이 1737년에 건립되었고 건룡은 옥천룡신이라는 칭호를 수여했으며 예전에는 옥치현 왕사라고 불렸다. 원래 청나라의 가경제과 광서제에 의해 용신으로 명명되었으며 나중에 흑룡담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여강 흑룡담 풍경구는 세계유산 여강 옛 도심 수계의 원천이다. 샘물은 바닥까지 옥처럼 맑고 유명한 옥룡설산의 삼봉이 물에 반사되어 절묘한 풍경화를 보여줘서 리장 관광 이미지의 상징이 되고 있다. 흑룡담 풍경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청 왕조의 예건축이 많이 모여있는 국가 중점 문물 보호 단위이다. 1997년 12월 4일 리장 고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흑룡담 풍경구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2008년에는 국가 AAA 풍경구로 선정되었다. 이번에는 수어보진으로 간다. 중국어로 수어보진 영문으로는 S 에인천트 타운이라고 한다. 나시족이 리장에서 가장 먼저 정착한 옛마을로 나시족의 전통 풍습이 잘 보존된 마을이라고 한다. 리장 구시가지에서 약 4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며 차마고도를 왕래하던 고대 상인들의 유산들이 잘 남겨진 중요하고 가장 잘 보존된 구시가지이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리장 구시가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재되었다. 지금 보고 계신 공연은 수어보진에서 촬영한 것인데 어딘가 좀 촌스럽긴 하지만 그런 선입견은 있기로 한다. 개인적으로 카우보이 모자가 인상적이 있다. 전통 복장인가 보다. 그런데 리허설일까? 공연을 보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다. 약간 우리 시골 장터에 손님 없는 공연장 같은 느낌이다. 입구가 아주 웅장하다. 역시 세계유산이라 투자를 많이 했다. 수어고진의 안내판은 이런 모습이다. 마을 전체가 민속촌 같은 느낌을 준다. 이쁘게 꾸며져 있다.
골목길을 다녀본다. 전통 문화 작가들의 프로필이 적혀 있다. 이 마을도 수로가 정말 많다. 조용한 마을을 산책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할 만한 곳이다. 밤을 맞이한 리장 고성에 다시 간다. 리장 고성은 밤이 되면 거대한 나이트클럽으로 변신한다. 낮엔 차분하되 활기찬 세계유산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밤엔 보수적인 대한민국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과하다 싶을 정도의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낮엔 분명히 세계유산에 어울리는 식당이었는데 밤엔 댄스클럽으로 바뀐다. 하기사 독일 니른베르크의 세계유산 성곽의 사창가도 운영 중이니 한국에서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참 신기한 노릇이다. 이런 세계유산들을 답사할 때면 세계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해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인 듯하다. 왜 그럴까? 일본에서 많은 걸 가져와서 동방에이지국 유교국가라서 그들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유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고 모두가 자국의 유산을 사랑한다. 이제는 우리 것이 최고이고 우리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생각을 버릴 때가 왔다. 우리의 유산이 진정한 세계 유산이 되기 위한 방법이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한다. 2부에서는 옥룡설산에 올라보고 장혜모 감독의 실격 뮤지컬 인상 여강을 함께 보면 어떨까?